불공정한 법률행위. 불공정이라는 것은요, 한쪽 당사자가 폭리를 취득한 겁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주고받고의 관계에서 이쪽이 폭리를 취득한 거죠. 균형이 현저하게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저한 불균형 상태를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 시점에 대해서는요, 법률행위 시, 즉 계약 체결 시점과 같습니다. 재판 시점이 아니고 법률행위 시예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요, 당사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주관적 가치가 아니고 시장에서의 객관적 가치를 말합니다. 방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게 바로 폭리행위에서 객관적 요건이에요. 객관적 요건. 그럼 이제 주관적 요건도 있겠죠. 그림에서 이쪽이 지금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건은, 주관적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공박이 있거나 또는 경솔을 했거나 또는 무경험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또는이에요. 일단 and가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셋 중 하나만 있어도 돼요. 공박이라는 것은 공짜가 다할 공짜입니다. 다할 공짜. 급박한 공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박은 경제적 공박뿐만 아니고 심리적 공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죠. 본인은 지금 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럼 대리 행위를 하는 사람, 행위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경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이건데요. 이 경솔이란 것은 행위를 하면서 사려 깊지 못한 거잖아요. 즉 행위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자고 있는 본인 기준이 아니고 대리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무경험은요, 거래 일반의 경험이, 사회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이 경우 역시도 행위와 관련된, 해본 적이 없다. 즉 행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집에 자고 있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공박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 측면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인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박은 본인 기준, 경솔 또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본 것은 피해자 측의 주관적 요건이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폭리자 측에서의 주관적 요건을 또 봐야 됩니다. 폭리자는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인식과 의사 둘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공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즉 이용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하려는 의사. 이러한 폭리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104조에서는요, 무효로 규정하고 있죠. 이 무효는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무효의 효력이 절대적입니다. 증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말로 무상행위에는 부적용. 불공정한 법률행위는요, 이거죠. 주고받고에서 현저하게 균형이 무너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급부와 반대급부는 받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 현저하게 무너진 건데, 이 증여라는 것은요, 주는 거잖아요. 주기만 하는 거예요. 애초부터 받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상, 증여의 개념상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만 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상행위라 그러죠. 무상행위는 사용대차도 있고요. 기부행위 이런 게 있어요. 증여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무상행위, 증여 이런 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서 무효로 하는 그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증여 계약을 불공정행위로 봐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세상에는 모든 증여는 다 무효예요. 그러면은 증여라는 것을 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증여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 오로지 계약만 있는 거죠. 매매처럼 주고받고.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 법관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불공정이란 게 없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은요, 이 경매라는 것은요, 유찰 제도가 있죠. 유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폭리 상태가 와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무효라고 해버리면 경매 제도를 무시한 결과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경매 제도가 없으면 자본주의가 스톱됩니다. 따라서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서 무효로 하는 이런 것은 적용되지 않아요.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즉 폭리행위가 되어서 무효가 됐잖아요. 근데 이 폭리행위로서는 무효인데 이게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췄고 당사자가 의혹하고 그러면요, 유효한 행위로 다른 행위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즉 무효이지만 이게 유효한 것으로 다른 법률행위로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전환 의미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요, 자, 다른 새로운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는데 이거를 인정을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유효하다, 즉 무효였지만, 폭리 행위로서는 무효였지만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유효로 인정하는 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옳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겠죠. 근데 다른 행위로서 요건을 갖췄어요. 그러면 유효로 전환될 수 있는 겁니다. 2번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이 경우가 어떤 경우죠? 유찰이 많이 된 거죠. 이러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이 경락대금, 즉 이건 경매제도입니다. 그래서 법관 앞에서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정한 거예요. 그리고 경매제도 자체가 유찰제도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즉 이걸 폭리죠. 폭리 행위인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된다. 이게 틀렸네요.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원칙은 무효라 하면은 전부 무효가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다?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무효가 있겠죠. 그래서 원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원칙은 전부가 무효예요. 잘 모르신 분들은 암기하세요. 전부 무효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전부 무효의 원칙. 일부 무효의 원칙이 아니고 전부 무효의 원칙입니다. 4번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공박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대리인은 대리 행위를 한 사람이죠. 행위와 관련된 것은 무경험이죠. 이 경우. 무경험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이 공박은 행위 측면이 아니고 상태에 대한 거죠. 급박한 공공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본인 기준으로 하겠죠. 5번 계약의 피해자가 급박한 공공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 행위에 악의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요. 여기서 그 상대방이라 하면 폭리자입니다.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 뭐가 있었죠?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겠죠. 여기에 이 의사는 이용할 의사라 그랬어요. 그럼 지문 봅시다. 폭리 행위의 악의, 이 악의의 의미가 뭡니까? 즉 인식도 있고 의사도 있는 거거든요. 이 의사는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폭리 행위의 악의가 없었더라도 성립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악의가 있어야지만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폭리자의 주관적 요건이에요.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된 경우 매도인의 경솔, 무경험, 공박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보냐 이 문제인데요. 행위와 관련된 것은 대리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행위와 관련된 거죠. 경솔한 행위니까 행위와 관련된 거 대리인 기준 맞습니다. 무경험,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즉 해본 적이 없다. 행위와 관련된 거예요. 그럼 대리인 기준입니다. 근데 공박은 공공한 상태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 기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거. 공박은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공박은 급박한 공공입니다. 근데 경제적 공박도 있지만 정신적인 원인, 심리적 공박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2번 무경험은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 맞습니다.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수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공박 상태는 행위가 아니고 상태에 대한 거죠. 그래서 본인 기준 맞습니다.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기준? 법률행위시 기준, 계약 체결시 맞습니다. 4번에서 추가 설명 좀 드릴게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100원이었어요. 근데 재판 시점에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어 1억이 됐다 합시다. 재판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저한 불균형 맞죠? 근데 법률행위시 당시로 봤을 때는 시세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경우를 기준으로 하느냐?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한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100원이었던 이 상태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나중에 가격이 상승했다 할지라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이거는 뭐죠?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랬죠? 피해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 이런 것은요, 피해자 측이 가져야 할 주관적 요건이었습니다.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무엇을요? 현저한 불균형을요.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관적이가 틀렸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 1번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 포함 맞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다 포함이에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와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 부담 없는 증여라 하면 말 그대로 증여입니다. 원래 의미의 증여예요. 비교되는 개념이 뭐가 있죠? 부담이 있는 증여, 있는 증여. 이거는 다른 말로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부과된 증여가 되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는 증여니까 원래 의미의 증여죠. 원래 의미의 증여는 주기만 하는 거죠. 주기만 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불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서 무효라는 민법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걸 적용해버린 순간 이 세상에서 증여라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세상살이 하면은 기부라든가 이런 증여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는 개념상 애초부터 불공정성이 내포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민법 제104조로 보아서 무효로 하는 그것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지문에서 적용된다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러면 2번에서 만약에 부담이 있는 증여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이 있는 증여 이러죠. 주고받고 관계잖아요. 왜냐면은 증여했으니까 줬던 거고 부담이 있어요. 상대방이 부담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상대방이 준다는 거예요, 반대급부.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죠? 주고받고 관계가 되는 유상행위하고 똑같이 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서 무효로 되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3번,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봐서 무효인 경우를 할지라도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췄다면 유효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대리인한 법률행위, 무경험, 즉 행위 측면이죠. 대리행위 했던 사람,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번, 경매제도 자체가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고 유찰제도를 인정해야지만이 경매죠.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 틀린 것, 무경험이란 행위 측면이네요.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 이게 아니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입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경험 부족이 아니에요.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요건, 공박, 경솔,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이죠. 5월. 3번,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룬 거 추정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겁니다. 자, 봅시다. 현저하게 공정을 이뤘다. 이게 바로 폭리죠. 폭리행위인데 이거는 뭐죠? 객관적인 요건이라고 했어요. 객관적 요건입니다. 그리고 공박, 경솔, 무경험, 이거는 뭐죠? 피해자 측이 갖는 주관적 요건이라고 했죠. 객관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고 주관적인 요건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객관적 요건이 있다 해서 바로 이렇게 추정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각자 다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4번 질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해서 제소하지 않겠다는 합의죠.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재판에서 주장할 수 있어야지만이 민법 제104조의 의미가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 관련 부재소 합의는 무효가 됩니다.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대로 맞는 겁니다.